변호사가 진정으로 만능으로 다른 전문 자격 업무를 전적으로 하고 싶다면 다른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면 해결될 거 아닙니까? 마스크를 벗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양경숙입니다. 좀 마음이 매우 씁쓸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입법기관이 이 사실상의 입법 공백 상태를 1년 반 이상이나 이렇게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매우 송구합니다. 먼저 토론회를 개최해 주시는 우리 조세금융신문사에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발제를 듣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정상 먼저 일어나야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토론을 먼저 하게 됨을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김상겸 교수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한국납세자연합회 홍기용 회장님, 또 한국세무사회의 고은경 부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세무사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로서 먼저 일어나야 되기는 합니다만 제 토론 시간을 충분히 사용해서 몫은 다 하고 떠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내용이 아마도 제일 궁금하실 텐데 심사 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장부 작성 대행 및 성실 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 대리를 허용하면서 업무 범위를 전문성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2018년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인데요. 헌재 결정의 요지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지는 말고 국회, 즉 입법자가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허용할 업무 범위를 결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에 대해서 단순 이원 결정을 하게 되면 일반 세무사의 세무사 등록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마저 사라지는 법적 공백 상태가 실질적으로 초래되어 버리기 때문에 단순 이원 결정을 하는 대신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국회에서 개선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1대 국회 개원 후에 임기 초반인 7월 22일 여야 의원 20명의 공동 발의로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11월 24일 정기회 때 조세소위 1차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17일 2차 심사를 했고요. 3월 16일 3차 심사 소위에서는 전문가 공청회까지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 범위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사실상 입법 공백이 1년 반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왜 합헌인가 라는 주제인데요. 저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헌 논란을 벌이면서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법안 내용 중에 세무사 등록 변경 신고 사유를 법정화하는 개정 내용과 세무사 대리 업무의 소재 및 알선 금지와 이에 대한 벌칙, 신설 조항은 이미 합의에 이른 상황입니다. 또 세무사 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금지와 명의대여 수익의 몰수 추징을 가능케 하는 내용도 잠정 합의되었습니다. 기재위 법안 소위에서 대국민 납세 서비스 강화를 이루기 위한 저의 개정안이 대부분 합의에 이르렀는데 회계장부 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변호사의 세무 업무 범위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데 이 합의만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위헌 소지와 관련해서는요, 변호사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무사법 개정안의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 제기가 변호사들의 밥그릇 챙기기 싸움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표 발의한 저에 대해서도 수시로 변호사들이 국회 앞에 와서 양경수금 각성하라는 외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매일 각성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제가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각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의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들이 세무대리 일체를 할 수 없다는 위헌성을 해소시키기 위한 것인데, 그동안 헌재 결정에 따라서 입법권자인 국회가 업무 범위와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발행하는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등등 전문 영역과 자격사 제도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변호사들이 모든 세무사들의 사무까지를 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욕이 아닌가 합니다. 입법기관이 법률로서 직역의 범위를 구분해 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까지 자신들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다고 공격하는 것은 오만하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협회 간의 싸움이라는 인식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입법이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에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합의제라는 관행이 있습니다. 이 관행 때문에 사실상 입법 공백 상태가 이렇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누구가 어떤 변명을 하든 간에 저는 몹시 부끄럽습니다. 그동안 변호사 세무대리 제한의 위헌성 관련해서 각 유관기관의 답변을 보면 대법원과 헌재, 국회 법사위, 기재위, 기재부까지도 세무사법 일부 개정의 위헌성을 제기하는 곳은 없습니다. 저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변호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기본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는 전문 자격사의 업무적 전문성은 도외시하면서 소위 변호사 만능주의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역 이기주의로 판단됩니다. 전문 직역 간의 자격의 문제는 세무사법 개정 연역은 다양하고 특화되는 세무 전문 업무에 있어서 전문 자격사의 대국민 서비스를 충실하게 하도록 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의 만능 자격 논란은 수십 년간 지속됐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변호사 자격으로 모든 전문 직역의 자격을
자동 부여받는다는 것은 세분화된 전문화 시대에 반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자격시험, 일자격제도의 원칙에도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진정으로 만능으로 다른 전문 자격 업무를 전적으로 하고 싶다면 다른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면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변호사가 다른 전문 직역 업무에 소정의 교육만 이수하면 업무를 허용케 하는 등의 많은 혜택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제 개정안은 장부 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가 변호사에게 허용할 수 있는 영역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업무는 법률의 해석 적용 업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복식부기 원리나 기업 회계 기준을 비롯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 서류에 대한 전문적 회계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업무입니다. 저는 오랜 기간 예산 재정을 전공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대학에서 또 의원들에게 예산 재정에 관한 강의를 하면서 교수로서 활동해 오기도 했습니다. 결코 변호사가 이 업무를 대행해야 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 무조건 하고 회계사들의 편을 들고 회계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라고, 객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 회계학은 있지도 않습니다. 조세법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선택률이 지극히 낮습니다. 5%도 되지 않더라고요. 회계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부족하고 회계장부 작성을 하지 않는 변호사에게 장부 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까지 허용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무 교육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에게 회계 대리 업무의 일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실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무회계의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과정 아닌가 합니다. 현재 세무사는 자격시험을 통해서 회계학, 세무회계, 세법 등의 전문성을 검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장부 작성 대행, 성실신고 확인, 세무조정 등의 회계 및 세무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6개월의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려면 저는 최소한 3개월의 교육은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법안에 반영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모두 그냥 허용하자는 야당 의원의 법안은 최소한의 교육 기간도 없거나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자는 겁니다. 조세 소위의 헌재 질의와 관련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경제재정 소위와 예산 결산 소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세 소위의 헌재 질의는 이미 20대 국회에서 헌재가 판단을 내리고 입법권자에게 개정해 달라고 보낸 결정에 대해서
국회가 또다시 묻는 꼴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제가 동료 의원들의 결정이기 때문에 비난은 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게 저는 그 답변이 입법권자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이 재차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재의 응답과 관련 없이 입법기관인 국회가 4월 임시회에서 합의를 이루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국회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무사법 심사와 관련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의원이 세무사법 심사에 있어서 변호사의 업무 범위를 대폭 늘리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심사하는 것이 이해충돌이 아니고 뭡니까? LH 직원 투기 사건이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LH 투기 사건의 재발 방지와 철저한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서 공직자 범죄 수익 환수 법안을 이미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부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과 연계하여 범죄 수익 환수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 심사에서 보듯이 위원회의 안건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해 심사하는 위원회 제청 및 회피 규정도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입법 과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세무사법 개정안 야당 의원안은 법조인과 자당 의원들의 공동 발의 일색입니다. 제 발의안에는 다양한 출신의 의원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고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도 3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개정안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법입니다. 국민의 납세 의무 이행을 돕는 전문 서비스 영역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단순히 특정 직역 간의 경쟁으로 매도할 사안이 아니고 위헌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미 입법 공백 상태가 1년 반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 조속하게 하루속히 심사하고 통과시켜서 국회의 입법의 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기를 촉구하고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이런 발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 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회 기재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초선이신데 정말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5일에 국회 입법과 조사 활동 분야에서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위를 차지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런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서 국회의원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거의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무사법 개정안인데 이 세무사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서 또 더 큰 업적으로
길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작년이죠. 2020년 7월에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신 이후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반대 측인 그 변호사협회 변협 측으로부터 상당한 그 압력과 또 공격을 받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각성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 각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의 압력을 좀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뭐 공개적으로 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변호사회의 뭐 임원들도 가끔 연락을 하시고 또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수시로 국회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양경숙 의원은 각성하라, 위헌적인 법안을 제출한 양경숙은 각성하라, 뭐 이렇게 수시로 시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 밖으로 밥 먹으러 이렇게 나갈 때 보면 또 외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사실은 추운데 이렇게 고생을 하냐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입법기관인데 맡겨놓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또 괜히 그것을 또다시 저기 할까봐 애써 그냥 피해서 왔습니다. 예. 제가 작년 7월에 그 양경숙 의원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실을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러한 압력과 또 공격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번 좀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위헌론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질문은 좀 피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그 4월 임시국회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조세송위에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 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경숙 의원안이 조세소위에서 이제 대안으로 통과가 될 경우에 기재위 전체 회의와 또 법사위 그리고 국회 본회의 통과 등 그 이후 전망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의 입장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조세소위 위원들의 대부분은 제 법안을 기본으로 통과를 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위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전체 회의에 회부가 안 되는, 회부시키지 말자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아직 회부가 안 되고 있는데 현재 답은 20대 국회 답하고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답을 받으면 전체 회의에 넘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넘어오면 거기서는 제가 볼 때는 통과가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법사위원회에 가면 그것은 또 다른 과제인데 저도 법사위원장도 아주 가깝고 또 법사위 간사나 의원들하고 가까운 의원들이 많습니다. 근데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법사위원회에 변호사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들 한 분 한 분이 변호사협회의 요구에 전혀 부응을 안 한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금 뭐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법사위에서도, 그러니까 당 대 당 싸움이라든지 당론의 대결이라든지 이런 법안이 아니면 법사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구성원의 구조상 변호사들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 법사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점은 제가 장담할 수는 없겠다. 그러니 세무사법 제 법안에
찬성하고 반드시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법사위원회 의원들께도 충분히 이 법안의 취지를 잘 설명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또 우리의 힘을 또 법사위원회 통과를 위해서 또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 모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또 선거를 위해서 밖에서도 뛰셔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만 작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신 우리 양경숙 의원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